시민단체들이 신용카드 거래 업무를 대행해주는 벤사와 대형 가맹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의 리베이트 관행 때문에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인하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소비자원이 수입 전기 다리미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유통 수익률이 수입 가격의 13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말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이 이란산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에 보험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당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지만 통합진보당이 거부하면서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OBS 경제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해주는 벤사와 대형 가맹점을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벤사의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 때문에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인하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정수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카드 수수료 차별 금지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카드사는 대형 가맹점에 1.5%의 수수료를 받지만 자영업자에게는 2에서 4%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이 시행됐지만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는 여전히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 시민행동과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등 6개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정보통신 등 13개 벤사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롯데정보통신과 이마트, 현대오일뱅크와 S오일 등 18개 대형 가맹점도 수사 의뢰 대상입니다. 시민단체가 벤사와 대형 가맹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벤사가 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절반 이상을 대형 가맹점에 수백억 원의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라든지 불법 수의 특혜를 중지하지 않으면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가 인하될 수가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가 여전히 힘들어지고 있어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정수입니다. 전기 다리미를 수입하는 업체들과 유통사들이 지나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제 소식 김미애 기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41개 수입 전기 다리미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평균 유통 수익률이 수입 원가의 130%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평균 3만 6천 원에 수입된 전기 다리미를 소매업체에 5만 4천 원에 팔고 최종 소비자에게는 8만 4천 원에 판매됐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다리미는 백화점보다 38% 정도 저렴했고 백화점 온라인 제품 가격은 오프라인 매장보다 18%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간 FTA가 발효된 뒤 관세가 내려간 품목이 1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이 235.4% 늘어나 가장 큰 혜택을 누렸고 다음으로 승용차가 71.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무관세 품목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이후로 수출된 전체 물량은 7.4% 감소했습니다. 국내 소비자 73%는 아프리카 어린이 등 불우한 사람들을 고려해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소비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가 가격과 품질이 비슷하다면 윤리적 가치를 반영한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OBS 뉴스 김미애입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이란산 석유 수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국내 휘발유 값이 많게는 리터당 300원 가까이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업계는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으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 현상으로 국내 휘발유 값은 리터당 200원에서 300원 가까이 급등하는 등 국내 유가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산 고리원전 1호기에서 체르노빌 원전대와 같은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되면 최대 9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628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모의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반핵부산대책위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고리영광 원전사고 피해 모의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 방사능에 의한 장기적 암 사망자는 약 85만 명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98제곱킬로미터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들 구역의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어 개발 압력이나 투기 우려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전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53%에 해당하는 1244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한 바 있으며 현재 국토 전체 면적의 1.8%인 1098제곱킬로미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민원이 제기됐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약국 120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를 한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6곳,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1곳,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판매 15곳, 기타 7곳 등입니다. 적발된 약국들은 보강수사 등을 통해 약사법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1800선을 눈앞에 두고 마감했습니다. 현대증권 김지윤 씨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6.67포인트 상승한 1799.13으로 마감됐고 코스닥 지수는 0.21포인트가 오른 448.89로 끝났습니다. 페이스북의 첫 거래에 대한 기대로 상승하던 뉴욕 증시가 유럽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그동안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했고 장중 내내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이 14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지만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지수는 장 후반 오름폭을 더욱 늘렸고 1800선을 눈앞에 두고 마감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의료정밀 업종이 상승한 반면 통신과 유통, 증권 업종은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닷새 만에 상승 반전에 3%대 상승세를 보였고 NHN은 페이스북 상장의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2%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업황 부진으로 증설 투자를 연기한다고 밝힌 OCI는 4%가량 밀렸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압수수색을 저지하면서 검찰과의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전 8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로 보내 당원 명부 등 경선 부정자료 등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측은 검찰의 수사가 헌법상 보장된 정당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어 검찰의 영장 집행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당사 12층에서는 여성 당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검찰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허위, 중복, 대리투표가 통합진보당의 공정한 비례대표 선출에 방해를 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증거 확보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경선 부정의혹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수의 투표소에서 부정행위 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수사해달라고 고발해옴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대비해왔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이번 주 중으로 통합진보당 당직자와 당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김지만입니다. 통합진보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당 활동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검찰과의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직 인선을 통해 사무총장에 4선의 서병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천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당사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검찰의 서울 대방동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정당 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출당 절차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열기로 했던 혁신비대위 회의는 취소된 상태입니다. 혁신비대위 측과 함께 구 당권파도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당사에 집결하면서 당장 양측의 정면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후속 인선을 발표하고 사무총장에 4선의 친박계 중진 서병수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대변인은 친이계 재선 김영우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투톱인 당대표와 원내대표에 이어
조직과 자금을 담당하는 사무총장까지 친박 인사가 차지하면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선 체제 구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입니다. 치열한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오늘 오후 부산에서 합동 토론회와 지역 순회 투표를 실시합니다. 어제 울산에서 열린 첫 경선에서 예상을 깨고 비노의 김한길 후보가 1위를 기록하면서 이해찬 후보 측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후보가 부산에서도 비슷한 성적을 낼 경우 이해찬, 박지원 역할 분담론은 물론 대권 후보인 문재인 상임고문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OBS 뉴스 천현우입니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협정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실무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의 방일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며 현재 일본과 계속 협의 중이며 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실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4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배된 조이팔 씨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은닉재산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입니다. 조 씨는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 대구와 부산 등에서 건강용품 판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약 3만 명으로부터 4조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했습니다. 한국 산악인 한 명이 에베레스트산 등정을 마치고 내려오다 실종됐습니다. 주 네팔 한국 대사관은 충남고등학교 졸업생으로 구성된 등반대 대원인 44살 송원빈 씨가 고소 증세를 호소하다 낭떠러지에서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송 씨는 충남고 개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졸업생 10여 명과 지난해 3월 말부터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나섰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올해 도내 10개 초중학교에 학교 농장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농장은 학교 내 유휴지에 각종 농작물을 재배해 학생들이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된 농작물은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재단은 공모를 통해 오산 화성초등학교와 화성와우중학교 등 10곳을 선정했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시 공무원들은 반바지에 샌들 차림으로 근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여름철 가벼운 옷차림을 통해 에어컨 사용량을 줄이자는 캠페인으로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쿨비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노타이 노재킷 제도를 시행 중으로 앞으로 가장 무더운 기간 품위 손상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바지와 샌들 차림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동서고압대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가운데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6도, 낮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남편, 평생 지켜줄 거라 믿었던 부모. 그러나 가정의 빈자리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한화 무배당 100세 가족 행복 플랜, 전화 상담 고객 1,000원, 고급 정품 HD 선글라스와 맹쿨 토시까지 두 가지 제품을 다 무료 배송. 상담만 받아도 무료. 지금 즉시 전화하세요. 20세부터 65세까지 나이 상관없이 남자는 월 19,500원, 여자는 월 10,000원이면 일반 상해 사망 시 유족연금을 1년에 3,000만 원씩 10년 동안 지급해드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하철,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80% 이상 후유 장애를 입는다면 1년에 3,000만 원씩 10년간 지급해드리는 일반 상해 유족연금 외에도 1억을 일시불로 더 보장해드립니다. 전화 상담 고객 1,000원, 고급 정품 HD 선글라스와 맹쿨 토시까지 두 가지 제품을 다 무료 배송. 상담만 받아도 무료. 지금 즉시 전화하세요. 본 상품은 일부 만기 환급형 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철회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080-784-0000 이상으로 OBS 경제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